압도적인 자원 강대국 중국. 중국 주도로 흘러갈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뜻밖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지금의 중국 독점 체제를 뒤흔드는 해양 자원 개발의 가능성이 열린 것인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의 가치가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해양 개발 기술과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넓은 희토류 해저 광산 때문인데요. 중국이 아닌 한국이 미래 자원의 통제국이 되고 있다는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자원을 볼모로 한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에게 본격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인데요.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국은 올해 8월부터 갈륨 관련 8개 품목, 게르마늄 관련 6개 품목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결정 내렸으며 앞으로 수출 기업은 구체적인 해외 구매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중국 상무부가 리스트를 보고 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즉 앞으로 어떤 국가, 어떤 기업의 자원을 수출할지 중국 정부에서 모두 결정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갈륨과 게르마늄 모두 자연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금속으로 타금속의 정제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을 수 있는 자원입니다. 갈륨은 회백색으로 보크사이트, 아연 가공의 부산물인데요. 갈륨은 휴대폰 및 위성통신용 무선 주파수 칩을 제작할 수 있는 갈륨 비소 화합물 제조에 활용되어 반도체 핵심 재료로 꼽히는 자원이죠. 특히 최근 군용 레이더 소자로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최신 A사 레이더 역시 질화갈륨 소자를 사용하고 있어 갈륨의 확보는 경제와 안보, 양측 모두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게르마늄 역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으로 은백색을 띠는 게르마늄은 태양열 제품과 광섬유에 사용되며 군사용 제품에도 많이 이용되는 광물입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의 필수적인 요소이죠.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중국은 글로벌 갈륨의 94%, 게르마늄은 90%를 생산하며 압도적인 공급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중국으로부터 각각 53%, 54%나 되는 양을 수입하며 과반 이상의 중국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을 중국이 정확하게 파악해 미국과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 제동을 건 것입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는 시작일 뿐입니다. 다른 자원들 역시 중국이 집어삼키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직접적으로 수출 통제를 가하면서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과 한국 역시 이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며 자원 수급을 위해 중국을 벗어난 다른 국가를 찾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도 중국은 미리 예견했습니다. 중국 외부에 있는 희토류 광산을 몰래 사들이거나 야금야금 점유율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광물이 바로 리튬인데요. 현재 전기차 배터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광물인 리튬은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광물로 리튬을 선점하는 국가가 향후 미래 주도권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가장 중요한 광물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리튬 광산이 중국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호주와 아프리카 등 다른 곳에 있는 리튬 광산과 협력을 구하는 한편 자국 리튬 광산 개발에도 나섰죠. 그러나 이미 중국은 여러 해외 리튬 광산에 손을 뻗어놓았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볼리비아의 중국 기업인 CATL, BRUNP, CMOC가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토시 및 오르로 지역의 리튬 프로젝트에 관여한 것인데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으나 중국에서 거의 10억 달러, 하나로 1조 3,36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칠레에 있는 리튬 광산의 칭산홀딩그룹, 루이프 에너지, 바테로테크 등 주요 중국 기업이 리튬 산업단지 투자를 약속했죠. 아르헨티나에 있는 리튬 광산에도 중국의 마수가 닿고 있습니다. 2022년에만 살타, 카타마르카, 후후이 지역에서 최소 9건의 투자 프로젝트가 확정되었는데요. 이 모든 프로젝트에 중국 자본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중국 기업이 남미와 아프리카 주요 정부 인사에 엄청난 돈을 뿌려 선제적으로 희토류 광산 개입에 나선 것입니다. 작년 말 기준 전 세계 리튬 유통량의 67%를 중국이 쥐고 있고 망간 95%, 코발트 73%, 흑연 70% 등 과반수를 넘는 자원들이 중국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죠. 이대로 흘러간다면 중국에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값을 주고 희토류를 수입해야 할 판국입니다. 중국은 희토류를 무기로 첨단 기술은 물론이고 전기차를 비롯한 향후 미래 먹거리의 주도권을 손쉽게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해결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에서 놀라운 해결책이 등장한 것입니다.
태평양에 위치한 나우루는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로 가치 있는 자원은 모두 바다 아래에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합의한 규제안 때문에 바다 아래의 자원을 캐는 것은 한계가 있었는데요. 바다 밑에 막대한 천연자원이 잠들어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국제해저기구는 심해 채광을 막는 엄격한 규제안을 내세웠고 각 국가들은 해저오염을 막기 위해 채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우루는 이에 반발해 해저 채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ISA에 요청했고 이 심사 결과가 2024년에 나올 예정인데요. ISA는 심해 채광을 할 경우 해양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국가나 기업이 해양 채광을 할 수 있게 허락하는 방향으로 규제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입니다. 원래라면 기존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해양 채굴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가하는 것이 맞지만 중국의 희토류 독점 상태를 깨고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해 해양 채굴을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죠.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여러 주요 국가들이 ISA 결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 나우루의 요청에 따라 상업적인 채굴이 가능하도록 규제안을 변경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희토류 독점은 깨질 수밖에 없는데요. 해저에 묻혀있는 지형 중에서 망간단괴 지형은 리튬을 비롯한 다수의 희토류 자원이 묻혀있는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 태평양 지역에 넓게 펼쳐져 있는 클라리온 클리퍼턴 해역의 경우 600만 제곱킬로미터나 되는 망간단괴가 묻혀져 있는 곳으로 엄청난 양의 희소 자원을 캘 수 있는 장소입니다. CCG의 망간단괴에 포함된 니켈만 따져보면 대략 3억 4천만 톤으로 세계 육상 니켈 매장량의 3배를 웃도는 양인데요. ISA의 상업 개발이 허용될 경우 이 넓은 땅에 묻혀있는 망간단괴를 개발, 배터리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은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해저에 있는 자원을 캐는 데 있어 해양 채굴 기술의 1인자인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일찍이 심해저에서 캔 망간단괴를 파이프를 통해 수면 위 채광선으로 이송하는 양광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심해저 광물 사업에 있어 심해 지하에 묻힌 광물을 캐 수면에 있는 이송선으로 안전하게 보내는 기술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이 분야에 있어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세계 그 어느 국가에서도 흉내내기 어려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6년 SAW 용접 기술로 만든 8인치 양광 라이저를 사용하여 심해 깊은 곳에 있는 망간단괴를 효과적으로 배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실증 시험까지 거치며 대한민국의 해양 채굴 기술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과정에 사용되는 설비들은 전부 국내 기술로 개발됐었죠. 이뿐만 아니라 해저에서 사람이 아닌 로봇이 자원을 캐는 일도 2013년에 성공적으로 실행한 일도 있었는데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초로 심해에서 망간단괴를 채집할 수 있는 채광 로봇 미네로는 수심 1370m 해역에 투입되어 높은 수압을 견디면서 입력된 채광 루트를 따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이로써 자원을 캐서 이를 이송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 통합 시스템을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었죠. 다만 해양오염 문제로 인해 해양 채굴이 막혔기에 당장 수면 아래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기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ISA 규제안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기술 중 가장 각광받는 기술이 될 수 있는데요. 선도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국가에서 채광을 하려고 하면 한국의 기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상황. 이를 이용한다면 한국은 채광 기술 수출만으로도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죠.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직접적인 해저 채광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하와이에서 동남쪽으로 2000km 떨어져 있는 클라리온 클리퍼톤 해역에서 한국이 망간단괴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2002년에 확보해 두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약 7만 5천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에 대한 망간단괴 채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지역에 묻힌 망간단괴는 대략 5억 6천만 톤 수준으로 경제적 가치만 따져봐도 5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희토류 자원을 한국이 직접 개발하게 된다면 향후 배터리 전쟁에서 한국이 중국에게 의존할 필요 없이 독자적인 자원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기술력에 있어서도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을 갖췄기에 이에 따른 비용은 한국에게 있어 제로나 마찬가지인 상황. 배터리 기술력에 있어 이미 중국을 앞서 나가고 있는 한국이기에 자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기만 하면 더욱 완벽하게 경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국은 자원을 볼모로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해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중국은 자기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해양오염을 이유로 개발에 제동을 걸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 주도의 질서를 원치 않는 국가들의 반발로 인해 해양 자원 개발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배터리 기술 문제에 있어서도 허점을 드러내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기업은 중국 배터리 기업인 CATL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배터리 소비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기에 CATL의 점유율은 사실 알고 보면 허수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중국 시장을 제외한 한국 배터리 업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6%에 달하고 있어 한국이 배터리 시장의 리더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자랑하고 있는 배터리 기술이 알고 보면 한국 기술이고 한국에 빚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 내부 문제를 감추고 외형적인 부분에만 집중한 탓에 지금 당장은 중국산 배터리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국 배터리 업계가 실속을 다 챙기고 있는 셈이죠. 리튬 인산철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배터리 주도의 시장이 앞으로 3년 뒤에는 불안정하다는 것 역시 유념할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는 테슬라가 LFP를 사용했기 때문에 착시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실제로 한국 주도의 3원계 배터리 기술이 더 월등하는 것은 모든 업계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배터리 기술 차원에서 안정성이 입증된 NCM 쪽으로 기술 흐름은 바뀔 수밖에 없고 LFP는 도태될 기술인 것이죠. 양극재 기술에서도 한국 기업 4곳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국이 미래 전기차 시장 경쟁에서 앞서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술력에서 밀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중국이기에 어떻게든 자원을 볼모로 삼아 한국을 억누르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해양 개발로 인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 넓은 시장 기회가 열려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 핵심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지금보다도 더 발전해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마저 뛰어넘는 기술 강대국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